안녕하세요. 박현석입니다. 학습활동 6-2 도서관 대출 시스템 시나리오 작성하기와 학습활동 6-3 도서관 대출 시스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작성하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액터들이 어떤 시스템이 주어졌을 때 그 시스템에서 어떤 기능을 원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6-2에서처럼 여기 우리가 이제 책에 등장하는 가혼, 나혼, 다미, 라나가 도서관 대출 시스템을 이제 이 최종 프로젝트로 하려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. 그래서 이 도서관 대출에서는 어떤 기능들이 필요할지를 이렇게 한번 여기 있는 것처럼 학교 도서관의 대출 반납 절차를 웹사이트에서 참조하여 다이어그램을 구상해 보자. 그래서 여러 도서관 웹사이트들이 있을 거고요. 거기에 이제 그 정책들을 보면 여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기는 합니다. 뭐 대출 연장이라든지 로gin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단어들, 이런 그 동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는 게 이제 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여기에는 이제 필요 없는 얘기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기능이 뭔지 대출 반납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뭐 등등 중요한 키워드들이 등장합니다. 사실상 여기에 있는 이 문구는 이화여대 도서관에서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온 문구들이고요. 사실 이게 근데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큰, 아주 그 잘 정리가 된, 이렇게 글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, 도서관에서 어떤 기능들이,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디스커션 할 때, 이런 데서부터 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뜻이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나서 이 네 사람이 도서관 대출 시스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이제 6-3에서 작성하는 그 과정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여기 등장 인물들과 함께 뭔가 생각해 볼 걸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이런 학습 활동이고요. 근데 사실은 이 대화 자체가 좀 부족한 게 있기는 해요. 근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대화를 잘 보고 여기에 보면 이제 도서관 대출 시스템의 시나리오, 액터가 누가 있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. 여기 있는 어, 그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단 액터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문구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, 그죠? 여기 사서가 한 명 있는 거고요. 사서라는 액터가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회원이라는 액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아마 다른 거하고 충돌이 일어나서 그런 거 같고 일단은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뭐 써 있는 뭐 얘기들 중에 회원의 종류도 다양해서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책에 있는 예제로는 더 회원을 뭐 여러 가지로 사실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동사가 도서 대출, 도서 반납 기능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유스 케이스는 도서 대출, 도서 반납 기능
뭐 이런 기능들이 이제 회원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회원이 도서 대출이나 도서 반납 같은 기능을 이제 요 라이브러리 매니지먼트 그 도서관 관리 시스템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. 그죠? 오케이. 포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연체료를 계산하다 뭐 이런 것들 포함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반납을 할 때 혹시 연체료가 있으면 어, 여기서는 일단 include로 했는데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extend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,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아, 책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뭐 이런 기능을 더 연장하거나 뭐 이 회원들은 교수나 학생이나 뭐 이런 계층 구조까지 여기 그려주고 있긴 한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대화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회원들이 뭘 해야 되는지는 기술이 되어 있는데 사서가 무엇을 하는지는 기술이 안 돼 있어서 결국은 요 교재가 이게 학생들이 이제 과거 그 강의 중에 이제 학생들이 만든 예제로 이 책에서는 그 예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미숙한 점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의 사서는 일종의 회원의 일부의 사서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그 원래 유스 케이스를 이렇게 쉐어하는 거는 드문 일인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면 이거는 이제 사서가 그 사서도 이제 도서 대출이나 도서 반납 기능을 할 수 있다. 뭐 이런 뜻으로 해서 해석하기 나름인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른 기능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그 여기에 지금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제들은 오픈-엔디드 프로블럼 즉 열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그려줄지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. 사실 그래서 지금 이 네 사람, 요 지금 책에 등장한 네 사람이 좀 요 대화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차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, 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. 물론 이런 도서 대출이 지금 그 기능 자체가 온라인 유스 케이스가 아니고 이제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, 즉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유스 케이스였다면 뭐 좀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서의 역할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. 이거는 웹에서 찾거나 아니면 우리 요새 많이 사용하는 챗GPT 같은 거를 좀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챗GPT에서 예를 들면 도서관의 사서가 하는 역할을 리스트 주세요.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런 이제 대화 중에 이 네 사람의 대화 중에는 이 사서가 하는 역할이 따로 이제 구분이 안 되었었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예를 들면 자료 수집 및 선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넣어줘야 되는 것 같죠.
그래서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? 대출 및 반납 관리. 그러니까 대출을 한다기, 이게 도서 대출을 사서가 한다기보다는 반납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요거를 이와 같이 이제 그 대화 내용 중에 사서가 하는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 너무 좀 단순하게 그려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교재는 뭐 이런 식으로 그 원래는 했어야 되는 것 같고요. 조금 더 이 학습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도서관 관리 시스템이나 이런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예제들이 이제 웹사이트 상에서 그 약간 서치를 해보면 이 예를 들면 라이브러리 매니지먼트 시스템,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예제들이 나올 거고요. 여기에 뭐 사실 비주얼 패러다임에서도 이런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고 이게 라이브러리언 사서와 이제 브라우저 두 개로 유스 케이스를 이렇게 이것도 나눠주고 물론 공통되는 것들도 있기는 하네요. 그죠?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줘야 되고 정답은 없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릴 수 있고 그걸 해석만 잘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거는 좀 마음에 안 들고요. 로gin을 이게 지금 라이브러리언이 라이브러리 매니지먼트를 시스템을 쓰는 이유는 로gin이 목적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전면으로 사서한테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연결되고 이런 걸 인클루드로 집어넣는 게 더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들고요. 또 뭐 이런 것들 지금 요 gigs for gigs라는 데 올라와 있는 use case diagram for library management system 이런 것들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요 가온 나온 어, 다미라나 요 네 사람이 지금 이제 처음에 이런 거를 디스커션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면들도 있을 거고 또 프로젝트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약간 이런 웹사이트를 참조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런 거를 보고 하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로 대화를 팀원들끼리 서로 대화를 해가면서 이런 문제의 트라이얼 앤 에러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시작하면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의미에 대해서 좀더 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어, 생각할 수 있습니다.